매일 정상적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게 너무 보이니까 멀쩡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갑자기 합치겠다고 해. 멀쩡하게 나라 지키는 장병들한테 무기 뺏어서 삼단봉 주고 지키라고 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만 잘 나가다 싶으니까 갑자기 공장을 광주에 지으래요. 아니 어떤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을 정부가 합니까? 제가 그때 제 해설 들은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 장기적으로 너무나 큰 악영향이어서 제가 걱정된다고 얘기하는 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영상에 엄청 길게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왜 그러냐?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인데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너무 후진적인 거예요. 기업이 돈만 번다고 싶으니까 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업 돈 나눠 먹재요. 그냥 주주하고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들하고 나누재요. 그러면 누가 기업을 키우겠습니까? 어떤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외국 기업은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은 외국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경기가 안 좋고 건설 경기 무슨 영업 경기 그리고 뭐 식당 술집 할 거 없이 다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지가 너무 과하면 제살 깎아먹기가 되는 거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왜 가르느냐 이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근데 딱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그거를 딱 최태원 회장이랑 이재용 회장을 옆에 놔놓고 쇼한다고 이재명이 90도로 인사하는데 나는 공산당의 쇼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희 님이 공산당이라고 하셨는데 저랑 이심전심이네요. 고개는 이재명이 90도로 인사하고 막 그 좌파들은 대통령이나 돼서 국민을 위해서 90도로 인사하시는구나. 이재명 만세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기업인들을 옆에 세워놓고 저 생쇼를 하고 있지? 저거는 공산당식의 보여주기 쇼이고 무슨 국민들을 그냥 인민위원회 하듯이 쇼에서 국정을 끌고 가려는 거고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여기는 대한민국은 기업이 좀 잘 될만 하면은 국가가 뜯어먹는 구조구나. 여기는 그래도 환율이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손 털고 나가자. 어차피 지금 이재명 발로 레버리지 ETF 많이 만들어서 외국인들 재미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기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막 팔고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국부 유출인 거고 제가 그래서 저도 주식시장이 떨어져서 저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주식시장 떨어져서 기분 좋을 사람은 누가 있나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펀더멘탈이 좋고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나 주식시장은 좋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거를 가만 놔두면 잘 될 거를 자기들이 끼어들어서 숟가락을 올리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투자 가치를 자기들이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지금 5,200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저희가 신나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미국 가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감자튀김 서빙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서빙은 그냥 거기 있는 미국 친구들 시켜도 돼요. 거기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금융시장이 이렇게 엉망인데. 그렇게 기업의 활동에 자꾸 밥숟가락 올리는 거를 국제 인증을 한 거예요. 국제 인증. 저는 당연히 와서 우리는 식구다 뭐 이렇게 건배한 장면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빨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되겠다. 여기는 상태가 안 좋네?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법사위가 계속 있어서 주식시장은 못 봤는데 보나마나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자 하는 의사가 되게 강한 상황이에요. 이게 제 개인 얘기가 아니라 블룸버그 통신이나 이런 데도 다 그런 해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두의 비타민님이 튀김 장관 김용범이라고 했는데 장관보다 더 높아요. 정책실장은 여러 부처 장관을 조율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원사령탑이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좋은 소식은 이재명 연임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탄핵과 하야 확률은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그게 조정식이 똥볼을 차는 바람에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수습을 하고 있지만 수습이 쉽지가 않다. 이거고 주식시장은 우리가 지금
되게 고통스럽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예, 중국의 반도체 기술 유출되지 않게 중국하고 확실하게 선 그을 거 선 그으면서 간첩들 때려잡고,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제발 좀 놔두세요. 제발.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우리나라 반도체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연구 인력도 자기가 본인이 동의하고 본인이 원해도 52시간 이상 연구를 못해요. 중국은 연구직들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본인 동의하에 70시간, 80시간씩 일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일반 국민들까지 52시간제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은 이 워라밸도 중요하고 삶과 일의 균형이 있어야죠. 그런 것들은 저는 다 동의하고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과 청년들을 먹여 살릴 그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연구할 수 있는 인력한테 충분한 보상을 주는 걸 전제로 해서 본인의 동의 여하에 따라서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연구하다가 갑자기 맙니까? 그렇잖아요. 특수 직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눈앞에서 살인범이 도망가고 있는데 막 쫓아가고 있어요. 제가 추격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경찰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 퇴근 시간이 됐어. 눈앞에 경찰이 저 살인범이 도망가고 있는데 땡? 그러면 저 근무 시간 됐으니까 저 교대할게요 하고 전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원칙은 52시간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사회의 효율성도 고려를 해야지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쭈블리 님이 이래서 돈 벌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동의합니다. 그분들의 어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지금은 누군가 강요할 수도 없잖아요. 왜 그 의사까지도 문제를 삼는 겁니까? 이렇게 공산주의로 갔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너무 이제 일 잘해요 이런 얘기를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돼버렸고, 주식시장이 이재명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무리한 진행으로 인해서 9천까지 찍었던 데가 5천이대가 돼버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은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님 그 비상계엄 이후에 그 복잡했던 상황에서보다 더 지금 안 좋아요. 더. 그러면 본인이야말로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야말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얘기 본인이 했었잖아요. 환율 안 좋고 주식시장 안 좋으면은 대통령 빨리 물러나야 된다라고, 빨리 하야라고 맨날 요구했잖아요. 어재명 씨 어떻습니까? 그때 어재명이 했던 말을 지금 적용해야 맞지 않습니까? 한해하랑님이 개인 빚도 엄청 탕감해 주는데 열심히 빚 갚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모든 시스템을 공산주의 쪽으로 바꿔놓으니까 저는 이게 민노총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노총이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그냥 비판 없이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빨리 내려오는 것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제 하나 다루고 이제 법사위가 또 곧 열린다고 해서 저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관이 이슈 잠깐만 다뤄볼게요. 성관이 사태에서 노태혁 전 성관위원장에 대한 집과 휴대폰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데, 저는 법사위에서 법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압박할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유분수지, 자기 편 자기가 감싸면 좀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경찰 아빠가 아들 범죄 엄수해주는 거랑 본질적으로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윤기 사건에서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증거가 인멸되고, 교사 몰카 사건에서도 명백히 잘못했는데도 휴대전화를 아버지라는 이유로 없애버리잖아요. 언제부터 법원이 성관이에 계속 관여하면서 성관이가 법원의 아들처럼 된 거예요. 법원이 제 식구 감사기, 법원이 아들인 성관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자꾸 기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같이 좀 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제 엄청 국민들 열받았던 이슈인데, 성관이가 예산을 받았는데 14억을 받아서 성관이 건물에 철조망을 치겠대요. 조금만 내려봐 주세요. 근데 이게 사업 내용이 황당합니다. 방탄 초소도 만드는데요. 거기다가 이거예요, 이거. 와.
이게 무슨 안규백 보고 이거 좀 공부 좀 하라고 해주고 싶어요. 이게 우리 군사분계선의 군사 요새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대공 방어 시설에서 안티 드론건이 그거잖아요. 군사용 드론이 날아왔을 때 총으로 쏴서 떨어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방해 전파를 쏴서 드론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거기다가 방호 관제실. 여기가 무슨 군사시설입니까? 총기 보관함, 전투 장구류. 와, 이거 성간이에 뭐 국민들이 가서 분노한 국민들이 성간이에서 뭐라고 할까봐 철조망 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이 철조망 이렇게 할 바에는 성간이를 아예 그냥 군사분계선 바로 앞으로 옮겨라. 제가 봤을 때 지금 안규백 국방장관이 망쳐놓은 그 휴전선 부근 있잖아요. 성간이를 요새화해서 그 성간이를 거기다 설치하면 오히려 방어력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들 서버 비번을 1, 2, 3, 4, 5로 설정해 놓고, 예? 1, 2, 3, 4, 5로 설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 자기들은 또 국민들 회초리가 무서우니까 이거를 철조망을 치겠다고요? 어느 국가기관이 철조망을 칩니까? 국회도 철조망 안 치죠? 이게 제정신이에요? 남순애님이 판문점 옆에 돌아라고 했는데 그 판문점 바로 옆에 중앙선관위 판문점 옆에 둘 것도 없어. 판문점에 그냥 파는 일도 별로 없는데 그냥 거기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중앙선관위 설치하면 돼요. 그리고 GP에는 지금 이것도 엄청 큰 겁니다. 총알 없는 총을 들고 근무하다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진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곳은 실탄 없는 중기관 총으로 GP 경계를 쓰고 와 전방 감시 초소에서 기관총을 들고 설치했는데 이게 공갈총이에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총이 없어. 만에 하나 도발을 해오면은 저쪽은 미사일 날라오고 포 날라오고 그런데 우리는 쏠래야 쏠 수 있는 총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총 옆에 탄통을 두고 결합을 안 한다는데 와 지금 즉시 유사시엔 즉시 발사를 해도 지금 선제 공격을 당하면 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지금 언제 지금 북한이 도발하거나 공격해오면 언제 탄창을 끼워 넣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선관위는 무장하고 GP는 무장 해제하고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현서바라기님이 당나라도 불침번을 섰어요라고 하는데 너무 재밌네요. 우리가 당나라 군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당나라가 그 대표적으로 그 군사 안보 소위 말하는 국방이죠, 국방. 그거를 제대로 군기도 못 잡고 제대로 준비를 안 하면서 당나라 군대란 말이 생겼거든요. 군기도 없어. 무슨 무기도 엉망이야. 싸우라면 다 도망가. 그 우리가 지금도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데 당나라 군대도 불침번을 섰대요. 네. 그리고 제가 법사에 들어가기 전에 좀 여론화가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여론화 좀 해주세요. 얘네들이요, 이재명 공소 취소하려다가 제가 공소 취소 저지 특위위원장이잖아요. 제가 엄청 모든 데 다 나타나면서 계속 방해하고 다니니까 본인들이 봐도 공소 취소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가 봐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이상한 꼼수 규정을 넣어서 어떻게든 검찰이든 어디든 공소 취소를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에 뭘 넣었냐면 기존에는 명백하게 명백하게 법률과 절차에 위배됐을 경우에만 소위 말하면 진범이 잡혔을 때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었는데 새로 막 규정을 넣어서 사건이 조작되거나 억울하게 기소된 경우 뭐 등등 해가지고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넓혀 놓은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이거 그 글을 쓰느라고 약간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 글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요 규정이거든요. 옛날에 없었던 규정인데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박상용 검사 관련된 사건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아 이거는 위법 수사니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공소 기각이라고 하는 건 법원에서 법률상 절차에 위반해서 기소가 됐을 때 그냥 사건을 유무죄 여부를 판단 안 하고 그냥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공소 기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 유죄 나서 감옥 갈 게 좀 무서우니까 법원은 또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법원이 편들어 줄 것에 대비해서 법원이 자기 재판에 공소 기각해 줄 수 있는 꼼수 규정을 지금 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이 재판받아야지 범죄자들 공소 기각되고 공소 취소되는 게 국민들이, 선량한 국민들이 좋습니까? 당연히 안 좋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범죄자가 좋을 만한 내용들을, 범죄자가 좋아할 만한 규정을 넣는 거예요. 아, 공소 기각도 좀 더 쉽게, 공소 취소도 쉽게, 공소 기각도 쉽게. 이재명이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재판에서 공소 기각 받고 자기 재판에 공소 취소 받고 싶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범죄자가 지금도 얼마나 극악한 범죄가 많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증거가 부족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공소 기각되거나 공소 취소돼서 범죄자를 처벌 못하는 규정들을 왜 우리가 만들어 넣어줘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열받는 소식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거를 계속 알려나가면은 이재명이 지금 되게 핀치에 몰렸어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싸움이 나고,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 사이에서도 서로 싸움이 나서 그 싸움 난 영상 제가 보면서 너무 웃겼는데 서로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지금 법사위에 가야 돼서 황급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저녁에라도 혹시 법사위가 일찍 끝나거나 하면은 몇 가지 못했던 얘기는 추가로 해드리든지 아니면 내일 그 오후 라이브에 다시 할게요. 오늘은 제가 법사위를 하다가 지금 잠깐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상황도 좀 알려드릴 겸 라이브를 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러분 댓글도 많이 못 읽어드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 좋은 소식이 먼저입니다. 이재명 연임은 물 건너갔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아 이거 헌법 규정을 해석할 때 이재명 연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헌법 규정상 이재명 연임은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불가능하다라고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가 되면 물론 이재명이 탄핵되거나 해야 되지만 임기를 채우더라도 4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개헌 안 하려고 또 잔머리 엄청 또 쓰겠죠. 근데 민주당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재명의 임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년이 이렇게 기니까 임기를 1년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소식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좋은 소식 하나, 저희 마이크 구매로 이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마이크 구매로, 이게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게 성능이 좋은가 봐요. ASMR 해도 될 정도로, 물론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거 ASMR 이거 뭐 ASMR, 나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자기 전에 이거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ASMR은 하지는 않지만 ASMR급의 마이크를 구비한 영상. 엄청 잘 들려요? 다음에는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얘기해도 되겠다. 좀 조그맣게 얘기해도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귀에다 거의 속삭이듯이 그럼 다음 방송에서 볼게요. 이거 너무 느끼했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은 농담으로 마무리하면서 좋아요, 댓글, 또 구독, 알림 설정 하라고 또 보좌진들이 이렇게 팻말을 들어줘서 하긴 하는데 이 얘기할 때마다 내가 되게 민망하네. 여러분 좋은 오후 되십시오. 저 법사에 가서 열심히 싸우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